네, 다음 발표는 조명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제목은 맞벌이 부부의 역할 분담 협상 과정과 젠더 권력의 작동 방식 탐색이라는 주제입니다. 선생님 준비되시면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의 조명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분담 협상과 과정과 젠더 권력의 작동 방식 탐색, 초기 학령기 자녀를 둔 고학력 부부를 중심으로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기존 연구 검토, 연구 목적과 질문, 연구 대상과 방법, 주요 연구 결과, 그리고 연구의 의의 및 재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제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 의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또 실제로도 부부가 함께 생계를 책임지는 2인 생계 부양 가족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서는 전통적인 성별 역할 분담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그 현실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한국 사회 저출생 문제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30대의 맞벌이 부부가 비중이 가장 높고 증가폭도 가장 높습니다. 30대라는 이 연령대는 출산과 초기 양육기이면서도 개인의 커리어로는 이제 커리어의 몰입기가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과 가정 양립 갈등이 가장 심화되는 연령대이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남성의 가사노동 참여 시간은 매우 낮고 OECD 최하위권의 이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히 이 성별 역할 불균형이 상당히 이제 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역할 분담의 성별 비대칭성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제 인식 태도에서 부부 간의 격차가 높다라는 것들이 여러 연구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아내들은 주로 이제 이런 역할 분담의 불공정성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남편들은 문제를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부부 간의 이런 문제인식의 격차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이제 개인의 성역할 태도 면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높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러한가라는 것에 대한 실천의 비율을 보면 성평등 역할 태도와 실제 분담하고 있는 그 간극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중에서도 40대에서 이런 성평등한 역할 태도와 실제 분담하고 있는 그 간극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이제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이 내용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연령대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분담 인식과 실제 행동의 격차가 대단히 크다라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네. 한국 여성의 가족 생애와 이 경력 생애를 이제 교차해 보면 출산과 초기 양육기에 경력 단절이 집중되고 이런 현상이 이제 아주 유명한 M형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이 M형 곡선의 특징이 대단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정부는 이제 이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은 해왔지만 제도의 실효성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많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제도의 이용에 이용하는 자가 대체로 이제 여성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여성의 이중 부담 구조가 여전히 심하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로는 이제 최근에 조기 교육과 사교 교육 등이 불면서 어머니의 역할이 이제 과거보다 오히려 더 고차원적으로 요구되는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쟁 담론 그리고 조기 교육의 경쟁 이러한 이제 이런 압박들은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이라는 것을 더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어 하는 인제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성별 역할 분담을 설명하는 이제 이론들을 제시해 왔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 이론을 들고 있습니다. 시간 가용성 이론, 자용 권력 이론, 그리고 성역할 태도 이론입니다. 시간 가용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역할 분담을 할 때 가용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가사 노동을 맡는다라는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에 근거한다라는 가정이고요.
두 번째 자원 권력 이론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뭐 학력 그리고 직업적 지위 이것을 더 많이 가진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협상 주도권을 가지고 더 많은 가사 역할 분담을 하도록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역할 태도 이론은 개인의 젠더 인식 가치관이 실제 가사 노동 분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제 이론 가설입니다. 다른 성별 역할 분담의 이론들도 많지만 국내 국외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 이론 틀을 가지고 양적 연구를 통해서 어떤 이론이 가장 성별 역할 분담의 실태를 잘 설명하는가를 이제 양적 연구를 통해서 실증적으로 검토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이런 양적 연구들은 역할 분담이 이미 성별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 형성된 그 상태를 전제로 소득, 가용 시간, 성역할 태도와 같은 부부 조건을 중심으로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들은 단순히 원인으로 규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행될 수 있는 젠더 규범에 따라서 역할이 고정되어서 형성된 누적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간 그리고 소득, 성역할 태도 이런 이제 요인의 영향력을 따로따로 검증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결정 요인을 밝히는 데 집중해 왔지만 실제 부부의 역할 분담은 이러한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구성되는 관계적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는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정태적인 설명보다는 가정 중심의 분석 그리고 부부 맥락의 중심을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제 양적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이제 부부 단위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기 보고 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의 상호작용보다는 한 배우자의 응답으로 상대의 태도를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간의 이 역할 분담과 그 요인들이 어떤 식으로 협상으로 오고 가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기도 하다라는 점들을 제가 문제의식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일가정 양립의 위험성과 부담이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초기 학력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가사와 양육 역할 분담의 협상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질문은 따라서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일가정 역할 균형을 어떻게 정의하고 인식하는가?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어떤 방식으로 협상하고 그 과정에서 젠더 권력이 작동하는가입니다. 연구 대상은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기 학령기 자녀를 둔 고학년 맞벌이 부부 7쌍, 총 14명으로 모두 대졸 이상 유급 노동 종사자이고요. 보통 이제 고학력 부부다라고 하면 성평등 인식이 높은 집단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 사이에서도 실제로는 전통적인 성별 분업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주목해서 그 과정들을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자료 수집은 질적 연구, 심층 면접을 하였습니다. 부부 개별 심층 면접을 하였고요. 수집된 면접 자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부부가 어떻게 진술하였는가를 비교 대조하는 방식으로 교차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연구 참여자 특성입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주요 연구 결과를 5가지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석 결과는 일가적 역할 균형에 대한 부부간의 인식 차이였습니다. 남성들은 당신의 일가정 역할의 균형, 도달하고자 하는 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경제적 기여를 균형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생계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곧 가정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동치하고 환원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여성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직장에서의 업무랑 가정에서 실제로 수행하는 그 구체적인 과업들, 자녀 양육, 가사 이런 것들을 이제 균형의 어떤 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 안에서도 양육의 가치관이 어떠한지, 그리고 본인의 직업, 커리어의 목표가 어떠한지,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에 따라서 직업과 양육을 중심으로 균형의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분석 결과는 이 역할 분담의 갈등이 부부 사이에서 초기에 어떤 식으로 갈등이 표만이 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추적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는 결혼 초기부터 명시적인 협상이 없이 가사 역할이 자연스럽게 아내에게, 여성 자신에게 주어졌다, 귀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출산 이후에 양육 책임까지 자신에게 부과되면서 이제 역할 과부하가 심화되자
아내들이 역할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문제 제기해서 협상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부부 공동으로 표면화되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협상은 이미 결혼 초기부터 비대칭적인 역할 구조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여성에게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이후에도 협상이 상당히 불리한 어려운 그런 문제로 작동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세 번째 분석 결과에서는 이제 실제로 부부가 어 소득, 가용 시간, 직업이라는 이 자원 조건을 어떻게 협상하였는가를 젠더 규범과의 교차 속에서 질적 인터뷰와 해석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연구 참여자는 부부 7쌍이었는데요. 7쌍 중에 부부 5쌍에서 아내가 소득과 직업 안정성, 가용 시간 면에서 남편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을 실제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낮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 유형인 3, 4, 5 부부 이 유형에서는 아내들이 역할 분담의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남편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작 남편에게 양육 책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협상은 자신의 유리한 협상 자원을 가지고 도전하기보다는 협상을 그 안에서는 유보하거나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단순히 이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라고 취한할 수는 없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성들이 협상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소심해서라는 이런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남성은 주 생계부양자여야 한다. 이런 전통적인 젠더 규범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이 이 부부 3, 4, 5에서 취업에 준비 중이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여성들은 "그러니까 너가 양육에 전담을 하여라."라는 이런 도전적인 협상 요구보다는 지금은 남편에게 양육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협상을 유보하거나 감내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서 부부 3, 4, 5에서 아내들이 바라는 역할 분담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성평등한 공평한 역할에 대한 기대였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회가 요구하는 생계 부양자, 양육자의 구도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상당히 차등화되어 있고 젠더의 어떤 위계가 존재한다라는 그 간극 속에서 본인의 그 기대에 미치는 실천은 미루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갈등과 딜레마를 감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아내가 자신의 경제력과 직업의 안정성을 협상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부부 1, 2에 해당하는데요. 일정 수준의 역할 재정정도 이끌어냈습니다. 일단 부부 1과 2에선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 박사 과정 중에 출산을 하고 이제 초기 양육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부 1과 2 아내들 모두 중간에 한국에서 취직을 하게 되어서 아이를 데리고 혼자 귀국해서 취업과 육아를 동시에 감당하는 독박 육아의 시기를 경험했다라는 이제 공통의 배경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아내들이 양육 부담에 대한 갈등을 너무나 이제 심하게 느끼고 누적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남편에게 이제 양육에 대한 이제 역할 조정을 위한 이제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부부 1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서 주 양육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부부 2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만족스러운 직장을 그만두고 귀국해서 아내가 요청하는 가사 양육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역할 재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유형과 지금의 유형을 비교해 보면 앞서 첫 번째 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내들의 성향이나 성역할 태도보다는 남편의 생계부양자의 위치라는 그 조건이 아내들의 협상 실천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고 앞선 사례들의 남편이 경제력이 불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하지 못한 측면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례에서는 남편이 교수라는 안정적인 전문적 지위를 그 협상 과정에서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생계부양자라는 그 실질적인 지위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그 상징적인 지위가 절대로 손상되지는 않는 그 선에서 역할 재조정이 오히려 더 수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남편의 경제적인 우위가 협상 불균형으로 작동했던 사례이고 부부 6 그리고 7에 해당됩니다.
부부 육가칠의 경우에는 남편이 소득과 가용시간 면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우위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이제 당시에 유급 노동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이제 맞벌이 부부의 상태였지만 이런 이중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역할 분담에 대한 불균형에 대한 문제를 남편에게 적극적으로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을 때 핵심 이유는 아내 스스로가 협상 주체로서의 정당성을 상당히 약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경제적인 자원 우위가 실제로 본인에게 체감되는 상황에서 협상 시도 자체는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는 상당히 위축된 방식으로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시도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직업 그리고 커리어를 중심으로 지역 이동을 하고 또 남편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본인의 커리어를 하향 조정하면서 아내는 이제 부부 7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쪼끔 더 연주하고 또 무대에서는 인제 이런 어떤 자아 실현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을 따라서 이사하고 남편의 어떤 그런 생활 리듬에 맞춰서 양육을 중심으로 한 커리어에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 중간중간 경력 단절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피아노 학원의 어떤 임시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반복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남편이 아내보다 가용 시간이나 소득 면에서 더 우월하니 아내가 가사 노동을 맡는 것이 더 마땅하다. 인제 이런 논리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간중간의 과정에서는 남편을 따라서 아내가 소득이나 가용 시간에서 불리한 측면으로 계속 역할의 분담이 고착화되고 그것이 다시 또 그 역할 분담의 어떤 불평등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악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보통 이제 일과 가정의 역할 양립 불가 뭐 할 때 이제 가정이라고 하면은 많은 이제 양적 연구들에서는 주로 가사 일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 시간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또 때로는 인제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제 "가사로만은 충분히 다 보여줄 수 없다." 사실은 인제 여성들의 이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는 가사로 인한 것보다는 양육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양육에 대한 시간 조사도 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가사를 중심으로 가정 역할의 분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고 인제 연구를 심층적으로 조사했을 때는 가정 역할을 그냥 가사와 양육으로 통합해서 보거나 가사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사와 양육의 역할 분담 갈등이 표면화되는 방식도 달랐고 그리고 협상이 제약되는 요인도 그리고 협상이 갈등되는 그 과정에서도 그 메커니즘은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우선은 젠더 규범이라는 것들을 그냥 뒤로 하더라도 가사 노동은 비교적 정형화된 과업이기 때문에 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물리적인 재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가 "그래 우리가 모두 생계부양을 하니 가사 일은 성평등하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부부의 공동인식도 상당히 존재하는 편이었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간극은 있었습니다만 인식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는 서로가 부부가 동의하고 있었다라는 중요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상당히 이거를 딱딱 구분하기가 어려운 정서적이고 또 관계적이고 비정형적인 과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상 자체가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사 노동과 다르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엄마가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은 여성이란 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남편에게서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자녀 양육은 훨씬 더 협상의 제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결국은 아내들은 남편과의 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에 실질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재조정을 이루지 못하고 주로 조부모를 통해서 그리고 사교육 학원을 통해서 대체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다시 본인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역할 부담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남편과의 이 양육의 역할 조율이 아니라 이제는 조부모와 그리고 교육하는 선생님들과의 그 조율 속에서 상당한 이제 그 역할 관계에 대한 또 갈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분석 결과입니다. "역할 조정의 한계와 만족의 역설"이라는 이 제목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역할 분담의 이제 복잡한 협상의 과정들은 주로 영유아기 때 있었던 과정들이었고요. 제가 면접할 당시에 부부의 참여자들은 자녀가 초기 학령기로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는 갈등과 협상의 어떤 그런 시도가 지나간 시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역할 재조정을 시도했지만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 면접 시점에는 이제 역할 분담에 대한 예전과 같은 그러한 그 갈등과 도전은 인제 포기했다라고 하는 인제 그러한 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제 좀 아이러니했던 것은 오른쪽에 보여지는 표처럼 대체로 그런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금씩은 뭐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역할 분담이 상당히 아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역할 분담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대체로 다 "만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의 의미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만족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아내의 경우 본인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실제로는 뭐 그 역할의 어떤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내가 해 보니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나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젠더의 문화라든가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기대 안에서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였다라는 측면에서의 포기된 수용한 만족의 의미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이제 역할의 협상 과정에서 물리적인 재분배 측면에서는 뭐 성과가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장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인제 자신의 어떤 부담을 많이 이해해 줬다라는 어떤 정서적인 지지가 이 만족으로 의미화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앞에 그 연구 배경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 연구의 참여자들이 30대 후반에서 대체로는 40대 초중반이었는데요. 이렇게 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강하나 현실에서는 전통적인 역할 분담을 수행하는 이러한 간극이 넓은 과도기적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재원 부분입니다. 이 연구는 기존의 결과 중심, 변수 중심의 분석을 넘어서 부부 관계와 역할의 협상 과정을 지적으로 탐구하였고 각각의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설명이 되느냐보다는 그 요인들의 상호작용성을 보고 그 상호작용성을 지배하는 젠더 규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역할이라고 하였을 때 가사와 양육을 같이 통합해서 보는 것보다는 과업의 특성과 젠더 규범이 다르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여성 개인 중심이 아니라 부부 단위의 공동 책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될 것, 그리고 갈등의 핵심이 사실은 가사보다는 양육에 있었는데 공동 양육이 필요한 부모 교육, 상담 프로그램 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제도의 필요를 강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역할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부부 간의 소통이 부족하거나 상호 신뢰가 부족하다, 소득의 격차가 부족하다라는 시간 가용성이나 자원 권력보다는 여전히 이 사회에 작동하는 젠더 규범의 영향이 훨씬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어떤 개인적인 역할 협상의 조율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역할 갈등, 분담에 대해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외부적인 전문가의 상담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제언으로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명희 선생님 맞벌이 부부의 역할 분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사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해당 사항이 있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